안녕하세요, 설령 DJ입니다.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원래도 좋지 않지만 더 안 좋습니다. 목소리가 안 좋더라도 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치수를 이제 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시간만 하면 치수를 기입하는 명령어에 대해서는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워볼 게 이 치수 툴바에서 세로좌표 dim ordinate입니다. 이 명령어와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은 기준선이라고 있어요. dim baseline 이 치수 명령어,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연속 dim continue 연속적으로 치수를 기입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한 칸 건너뛰어서 치수 끊기 dim break, 그리고 치수를 편집하는 방법, 전체적으로 이제 치수를 일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치수 업데이트, 이거는 치수 설정할 때 제가 설명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를 기입하는 거는 제가 선형치수라든지 설명할 때, 선형치수라든지 뭐 정렬치수를 설명할 때 문자를 수정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치수를 기입하고 t라는 문자를 T라는 단축키를 입력해서 문자를 수정할 수도 있지만은 이 방법 말고 이제 문자를 더블 클릭해서 수정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죠. 자, 그 방법을 이용을 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 치수를 예를 들어 치수 문자를 강제적으로 수정을 했다 그러면은 강제적으로 수정된 치수에서 원래의 치수 문자를 불러오고 싶다 그럴 때는 각도 열고 각도 닫고를 입력함으로써 치수 문자를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우선 세로좌표, 이제 세로좌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 치수 명령어는 dim ordinate입니다. 세로좌표 ordinate고요. 단축키는 DOR입니다. 단축키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이 세로좌표는요, 어떤 치수 방식이냐면, 자, 오른쪽에 저 치수 툴바에 보면은 왼쪽에서 네 번째죠. 세로좌표라고 되어 있죠. 예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예제가 있죠. 어떤 사각판의 어떤 원에 대한 위치라든지, 그렇죠? 그 위치에 대한 것을 좌표로 표현해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예를 들어 이 명령어는 이 치수기 방법은 어떤 플레이트 판에 구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 또는 금형에 대한 치수를 기입할 때 이런 좌표를 세로좌표 치수를 좀 사용을 많이 합니다. 우선은 REC를 입력하고 엔터, 사각형을 먼저 그릴게요. 자, 클릭하고요. 골뱅이 입력하고 150, 150에 150이 사각형을 그릴게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자, 원 그리기 명령어로 예를 들어서 뭐 지름이 15로 할까요? 15로 입력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한번 배치를, 카피 명령도 그렇고요. 아무렇게나 한번 배치를 한번 해보십시오. 배치를 어떻게든 한번 아무렇게나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세로좌표에 대한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단축키는 DOR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입력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이 아이콘 치수 도구막대에 세로좌표 아이콘을 사용합니다. 자, 클릭하고요. 자, 치수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이 원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원의 중심에 대한 어스냅이 실행되죠. 자, 클릭을 하고요. 치수를 뽑아 보니까 지금은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쵸? 자, F8을 입력하면 직교 모드가 실행이 되면요, 자, 직선으로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클릭하고요. 다시 엔터 하면은 직접 명령이 실행되죠. 자, 엔터. 다시 이 원에 대한 좌표. 자, 클릭해서 F8을 해제를 해서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원하는 방향으로 가서 꺾어서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좀 치수가 좀 이상하죠? 자, 선형치수를 이용해서 한번 입력을 해보면요, 자, 이 원의 센터를
이 끝점에서 이 원의 센터 거리값이 좀 다릅니다. 그쵸? 거리값이 18.66이라는 치수가 나와야 돼요. 원래라면 이 기준으로 이 사각판에서 어느 한 기준을 원점으로 해서 그 기준에서 거리만큼 치수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명령어인데, 지금은 치수가 이상합니다. 치수를 입력해보면요, 마음대로죠. 마음대로 치수가 뭐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쵸? 329라는 치수가 나올 수가 없죠. 이 판 안에 이 원이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치수가 나올 수가 없는데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이 거리가 왜 그러냐, 이 거리값이 어떤 거리값이냐, 예를 들어 이 화면상의 절대좌표, 여기 이 부분 있죠. 지금 제가 여기 이 도각의 왼쪽 아래쪽 모서리가 0,0 절대좌표 이 위치로 옮겨놨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치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원에 대한 중심을 클릭을 하고, 자, 치수를 입력하니까 어떻습니까? 513.57과 이 원점에서의 거리를 가진 이 위치와 동일한 치수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더 251.88이라는 치수를 확인을 해보면은, 자, 어떻습니까? 이 도면 내에 절대좌표인 0,0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치수가. 자, 어떻습니까? 251.88. 이 치수도 동일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치수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 사각판에서 내가 원하는 18.66이라든지 또는 28.6이라든지 이 치수를 불러올 수가 있어야 되죠. 기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 치수들을 삭제를 할게요. 자, 우선은 이 절대좌표를 임의로 이 사각판의 어느 기준점,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준으로 옮겨야 돼요. 이 절대좌표의 이 아이콘을 0,0인 지점을 임의로 옮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한 가지 좀 기능을 알아야 되는 게 세로좌표를 할 때는 자, UCS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UCS라 입력하고요, 엔터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O를 입력하고요, 엔터 클릭. 그런 다음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점, 이 사각형의 어느 지점을 클릭을 함으로써 이 원점이 0,0이 원점이 임의로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죠. 원하는 임의의 원점을 클릭. 그러면 이 원점의 이 좌표가 이 사각형의 어느 지점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세로좌표를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자, UCS 입력하고요, 엔터. 그러면은 자, 어떻습니까? 직교 모드를 해제를 하니까 이 절대좌표가 이 마우스를 따라 움직이죠. 자, 이때 O를 입력하고요, 엔터. 자, 원점을 내가 지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각형 지점에서 예를 들어 왼쪽 밑에 아래 모서리를 클릭. 그러면은 이 어떻습니까? 이 좌표가 XY 좌표가 이 원점으로 옮겨진 거죠. 자, 여기서 이 위치에서 한번 치수를 입력해 볼게요. 제가 자, 세로좌표를 클릭을 하고요, 자, 클릭하고 원에 대한 센터를 클릭을 하고, 자, 치수들을 이렇게 입력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전과는 치수가 다르죠. 원점이 여기가 아닌, 절대좌표에서의 위치가 아닌 이 사각형에 대한 이 원점, 임의로 옮긴 이 원점을 기준으로 치수가 입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선형 치수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이 치수와 동일하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주의할 점이 좀 한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 도면을 이 치수를 일단 먼저 지우고요, 이 도면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런데 원점 좌표는 여기로 지정이 되어 있죠.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입력해 보시면요, 이 치수가 좀 전과도 달라요. 실질적으로는
28.62가 나와야 되는데 78.89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원점, 임의의 원점 기준에서 이 치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가 이 원점에서 78.89가 된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치수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이 UCS를 입력하고 엔터, O를 입력하고 엔터, 이 원점으로, 그렇죠? 이 끝점으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위치에 이런 위치도 옮길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세로 좌표를 클릭을 하고요. 자, 입력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시 이 원점을 기준으로 치수가 입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죠. 자, 그리고 이 치수들 선택을 하고 문자라든지 이 위치를 이렇게 옮길 수 있다는 거죠. 직결 모드를 해제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치수 문자를 수정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수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세로 좌표입니다. 그리고 UCS 이 아이콘을 원점으로 절대 좌표 위치로 옮기고 싶다 그러실 때는 자, UCS 입력하고 엔터만 클릭함으로써 이 원점이 이제 자, 이 원래에 있던 절대 좌표 위치로 0,0 위치로 옮겨지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치수를 입력해 보면 다릅니다. 치수가. 자,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원의 X 좌표의 거리가 563.84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입력하는 방식이 세로 좌표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자, 이 그림을 좀 지울게요. 두 번째는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네요. 열 번째에 가면 기준선이라고 있습니다. dim baseline. 중복 치수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라인을 입력하시고 엔터. 우선은 계단 모양의 도면을 하나 그릴게요. 자, 50 입력하고 엔터, 밑으로 가서 50 입력하고 엔터, 오른쪽으로 가서 50 입력하고 엔터, 밑으로 가서 50 입력하고 엔터, 오른쪽으로 가서 50 입력하고 엔터. 자, 종료했습니다. 그렇죠? 자, 기준선은요 dim baseline입니다. 그리고 단축키는 DBA입니다. BA. 그리고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 기준선이라는 명령을 실행하시려면 우선은 먼저 이 선형 있죠? 선형이라는 치수로 먼저 치수를 하나를 입력을 해 놓고요. 자, 이 거리에 대한 값을 50으로 입력을 했어요. 선형의 치수로 입력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기준선이라는 치수 이 명령어를 클릭을 하면요. 그럼 어떻습니까? 치수 하나가 따라오죠. 치수 하나가 생성이 되면서 따라옵니다. 자, 이때 끝점을 클릭함으로써 연속적으로 이렇게 치수를 입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종료하고 싶다 그러면 엔터.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dim baseline. 자,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선형을 먼저 입력하고 바로 연속으로 이 dim base를 입력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이 선이 입력이 되느냐, 기준이 되느냐. 제가 이 선형을 치수를 입력할 때 왼쪽을 먼저 입력하고 오른쪽을 입력을 했어요. 그럼으로써 이 dim base 기준선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니까 첫째 점을 기준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렇죠? 좀 전에 해보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치수를 지우고 자, 선형을 제가 입력할 텐데 자, 이 끝점을 먼저 클릭을 하고요. 자, 이 끝점을 오른쪽을 클릭을 두 번째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형을 치수를 입력했어요. 자, 여기서 기준선을 클릭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첫 번째 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치수가 시작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함으로써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죠. 엔터. 자, 반대로 한번 입력해 볼까요? 제가 선형 치수로 자, 오른쪽을 먼저 클릭을 하고 왼쪽을 클릭을 했습니다. 자, 그렇죠? 오른쪽을 먼저 클릭을 하고 왼쪽을 클릭을 했죠. 자, 기준선을 한번 클릭해 보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지점을 지정했던 위치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치수가 어떻습니까? 좀 다르죠? 좀 전과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만 있다면 좀 불편하겠죠.
이 치수를 일단 지우고요. 자, 지우겠습니다. 자, 선형을 치수를 입력을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했습니다. 오른쪽에서 먼저 찍고 왼쪽을 클릭을 해서 입력을 했어요. 자, 기준선을 클릭합니다. 기준선이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원래는 제가 원한다면은 이 왼쪽에 치수 보조선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에서 시작을 하죠. 자, 이때는 왼쪽 밑에 보시면 선택이라고 있어요. 셀렉트. 단축키는 S입니다. 자, S를 입력하면요. S 입력. 기준 치수를 선택하라 합니다. 자, 이 기준은 내가 선을 왼쪽을 클릭을 함으로써 이 보조선에서 왼쪽을 클릭을 하면요. 자, 어떻습니까? 왼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치수를 정상적으로 입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 S 선택이라는 옵션을 이용함으로써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지우고. 이 기준선은 예를 들어 제가 또 선형을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여기 입력했죠. 또 바로 시작을 하면은 이 기준선을 명령을 실행을 하면 이 선에서 시작을 하겠죠. 자, 클릭.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기준에서 마지막에 입력했던 선형 치수에서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이 50이라는 치수에서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S를 선택하고 엔터. 그렇죠? 기준선을 선택하라 합니다. 원하는 위치로 오른쪽으로 가셔도 되고 왼쪽에 치수 보조선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왼쪽을 클릭을 하고 자,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클릭 엔터. 종료는 되진 않습니다. 다시 이 치수선의 기준선을 아래쪽에 치수 보조선을 클릭을 함으로써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도 입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선형 치수를 먼저 입력하고 바로 시작한다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그쵸? 다른 행동을 예를 들어 지웠다. 이런 지우는 행동을 한번 하고 나서 이 기준선이라는 치수 명령을 실행하면 아무것도 바로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보시면 밑에 보시면 기준 치수선을 선택하랍니다. 그냥 바로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하셔서 원하는 위치로 가셔도 되고, 또는 선형을 반대로 입력을 했다라고 할 때, 그쵸? 이때는 이 치수선을 입력하고 실행을 했기 때문에 기준선이 여러분들이 처음에 선택했던 치수의 기준으로 치수가 입력이 되려고 합니다. 그쵸? 이때는 이 기준이 아니다 라고 할 때는 이 S라는 옵션을 이용함으로써 이 기준선을 선택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엔터를 클릭하면요. 엔터를 클릭하면 종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치수에 대한 치수를 입력할 수 있게끔 연속적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엔터 치면 또 기준 치수에 대한 명령이 종료되지 않죠. 자, 종료하고 싶을 때는 ESC.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준선이라는 치수 명령어입니다. 자, 이 치수선은 좀 지울게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다음은 연속이라는 거. 연속은 dim continue. 단축키는요 DCO입니다. CO. 자, 이것도 동일합니다. 기준선과. 자, 일단 선형치수를 한번 입력해보고요. 자, 처음에 왼쪽을 클릭하고 이번엔 오른쪽을 클릭을 했습니다. 그쵸? 자, 연속. 기준선 옆에 있는 연속이란 dim continue.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에 지정했던 치수 보조선을 기준으로 병렬로 이렇게 치수를 입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엔터 클릭하면요 종료가 되지 않지만은 다른 치수선을 또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끝내고 싶다 그러면 ESC.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동일합니다. S라는 밑에 보시면 S라는 선택 기준을 선택을 함으로써 기준선을 선택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점으로 치수를 입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자, 이 오른쪽을 클릭하고 왼쪽을 클릭해서 이렇게 치수를 입력했어요. 자, 연속이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 끝에서 지금 시작하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찍었던 두 번째 지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치수를 입력해 보면요
좀 다르죠? 좀 전과는 50이라는 지수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때는 그렇죠? 다시 지우고 이렇게 클릭을 했다 그러면은 자, 내가 원하는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S를 선택하고 S 입력하고 엔터. 오른쪽에 지수 보조선에서 지수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은 자, 오른쪽 지수 보조선을 클릭을 하고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ESC. 이해가 되시죠? 동일합니다. 기준선과. 그렇죠? 그리고 이 지수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다. 나중에 뭐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지수를. 이렇게도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원하는 위치로 높이도 옮길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문자도 수정하려면 더블 클릭해서 수정도 가능하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 선도 좀 지우겠습니다. 지수선도. 제가 또 놓치고 간 게 있는데 이 기준선에서 자, 클릭을 하고 제가 기준선을 자, 입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이 거리, 이 간격이 있죠. 간격. 이 간격을 측정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16mm가 나옵니다. 치수 스타일 설정하는 방법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재지정에 들어가면요, 선에 제일 왼쪽에 선에 들어가면 기준선 간격이라고 있습니다. 치수선에 8mm가 되어 있죠. 그렇죠? 맞춤이 1일 때는 8이라는 겁니다. 미리가. 근데 지금은 제가 맞춤에서 2배로 되어 있습니다. 축척이 2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8mm가 16mm로 간격을 가진 이런 치수를 입력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 치수 축척을 1로 바꿨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1로 바꿨습니다. 그쵸? 치수 축척을 1로 바꿨습니다. 그쵸? 자, 치수를 입력하고요. 자, 기준선을 입력해 보니까 이번에는 이 간격이 8mm입니다. 그쵸? 치수 축척이 1이기 때문에 처음에 설정했던 이 선에서 기준선 간격, 이 기준선 간격이 8이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간격이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치수는 지우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치수 끊기 딤 브레이크입니다. 딤 브레이크고요. 단축키는 딤 브레이크를 다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좀 길죠? 그래서 이 브레이크는 치수선 끊기라는 이 명령어는 이 아이콘 치수 끊기라는 딤 브레이크 이 아이콘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건 어떤 경우에 사용하느냐? 예를 들어 치수가 이렇게 크로스로 된 치수가 있습니다. 이 치수에서 서로가 크로스가 되 있기 때문에 좀 알아보기 힘들다라고 하실 때는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치수선을 구분을 주는 겁니다. 이 치수선과 이 치수선을 구분을 주는 그런 명령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딤 브레이크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요. 이 선이든 이 치수선이든 아무 선 두 개나 둘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합니다. 자, 밑에 이거를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 그리고 엔터를 치보시면요. 자, 어떻습니까? 이 치수선에 크로스되는 이 선은 이렇게 구분을 준다는 겁니다. 끊어서. 이것이 끊기라는 이 치수 끊기라는 명령입니다. 이 사이에 또 간격을 한번 입력해 보시면 3.75죠. 자, 이것도 치수 스타일에 설정해 가시면은 선에 여기 있나요? 기호 및 화살표에 맨 밑에 왼쪽 맨 밑에 가시면은 치수 끊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3.75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거리 값이 이 3.75라는 이 거리 값입니다. 만약에 치수 축척이 2배로 된다 그러면은 이 치수도 2배로 되는 거죠. 실점으로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치수를 지웠습니다. 일단. 자, 그런데 이 끊기라는 치수를 이 끊어진 이 치수 이 부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딤 브레이크 치수 끊기 명령어를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요. 자, 치수선을 클릭합니다. 끊었던 치수선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 밑에 보시면 제거 있죠. 제거 R을 입력하면요, R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 다시 치수선이, 끊었던 치수선이 원복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치수를 하나 더 입력을 해보면요, 자, 이게 여기서 크로스 되는 거는 치수 보조선이죠. 치수 보조선도 끊기가 된다는 겁니다. 클릭을 하고요, 치수 끊기 아이콘 클릭하고 치수를 선택하고 엔터. 자, 그러니까 치수 보조선도 끊어진다는 겁니다. 오토캐드 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그렇죠, 치수가 겹친다라고 하면은 알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치수에 대한 부분을 끊을 수가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것이 치수 끊기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치수 툴바에서 저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은 치수 편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im 에디트인데, dim 에디트, 그쵸? 이 아이콘을 클릭해 보시면요, 자,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 예를 들어 이렇게 치수가 입력되어 있다 그러면은 문자라든지 이런 문자들을 한 번에 어떤 기호를 입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치수를 입력할 때는 항상 그 치수에 맞는, 예를 들어 파이라는 기호, 이 파이라는 기호라든지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기호를 바로바로 입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그 많은 치수 중에 어느 특정한 부분을 기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입력을 할 때는 항상 이 50이라는 치수가 예를 들어 파이다 라고 하면은 프로포로C를 항상 먼저 입력을 하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원치 않는 치수에 이런 오기입이 될 수도 있고 치수를 누락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항상 치수를 입력하고 나서 항상 바로바로 이런 부분들, 이런 기호들을 바로바로 입력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능도 있으니까 한번 이 기능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파일을 일단 지우겠습니다. 제가, 자, 치수 이 편집 아이콘에 치수선의 연필 모양의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새로 만들기 있죠. 새로 만들기 N이라고 있습니다. N을 입력하고 엔터. 자, 그러면은 자, 어떻습니까? 문자 형식이라는 창이 뜨면서 0에 대한 값이 있죠. 0에 대한 이 치수 색칠이 되어 있으면서 이 치수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파일을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은 파일은 어디 들어가야 되죠? 숫자의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는 마우스 커서를 깜빡깜빡 거리는 부분을 왼쪽으로 옮기고 %C를 입력함으로써, 자,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죠. 하고 나서 자,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고요. 그러면 나오니까 객체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일을 입력하고자 하는 치수에 클릭해서 자, 엔터 클릭하니까 이렇게 한 번에 입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치수 편집에 대한 그런 기능입니다.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치수는 항상 바로바로 치수를 입력하고 바로바로 이런 부분들을 누락되는 것 없이 입력하기 위해서는 바로바로 입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일이 이렇게 뭐 파이가 빠졌대서 일일이 한 번에 입력한다는 게 어려워요. 단품들이 한두 개도 아니고 수십 개, 수백 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입력을 하지 않고 나중에 한 번에 입력한다는 것은 굉장히 번거롭고 실수를 할 확률이 많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이 치수 편집에 또 다른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선을 두 개를 하나를 카피해서 50mm, 30mm로 해서 카피를 했어요. 선형이라는 치수를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이 입력을 했는데 조금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죠. 치수 보조선이 이 선에 겹칩니다. 이럴 때 기울기를 좀 줄 수가 있어요. 자, 이 치수 편집이라는 부분이, 자, 선택을 하고요. 아이콘을 치수 편집이라는 명령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자, 왼쪽 밑에 보면 기울기가 있죠. 가로 열고 O, 가로 닫고라고 되어 있는데 O를 입력해 보시면 이 단축키에 O를 입력하고 엔터. 자, 그럼 객체를 선택하랍니다. 자, 객체를 선택할게요.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은 기울기 각도 입력이라 합니다. 자, 여기서 15를 입력해 볼게요. 15를 입력하고 15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15를 입력하고 엔터.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치수선에서 이 선에서 이 치수 보조선이
이 치수 보조선들이 15도만큼 기울어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조심하실 게 0도를 기준으로 15도만큼 기울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 다시 한 번 더 제가 치수를 한번 입력하고요. 치수 편집에서 클릭. 자 치수를 입력하고 치수 편집 클릭하고 자 5를 입력하고요. 엔터. 그렇죠? 5를 입력하고 엔터하고 객체 선택하고 엔터. 각도를 예를 들어 이제 75로 해볼게요. 75로 입력하고 엔터. 자 어떻습니까? 기울기가 좀 다르죠? 이 원점의 0도를 기준으로 75도만큼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치수들을 폭발을 해봐서 각도를 측정해 보면요. 자 어떻습니까? 0도를 기준으로 75도. 자 이거는 0도를 기준으로 15도만큼 기울어진 이런 선들을 기울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각도를 조심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치수선은 다 지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치수 업데이트. 이것도 아마 저 치수 스타일 아마 설명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오른쪽에 치수 업데이트 있죠? 자, 이 아이콘은 자, 예를 들어 D에 들어가서 D를 입력하고 엔터 들어가서 치수 스타일 관리자를 열고요. 자, 재지정에서 축척을 3으로 입력했습니다. 3으로 변경했죠. 변경했는데 자, 이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치수들을 3배의 치수로 업데이트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 업데이트라는 명령어, 이 명령어를 아이콘을 사용함으로써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고요. 객체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객체, 내가 원하는 치수 클릭하고 엔터. 그럼 어떻습니까? 치수가 3배로 커진 이런 치수를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이 기능이 이 업데이트 기능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치수 측정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설정을 했다 그러면은 이 치수들을 선택을 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렇게 오늘 배웠던 이 총 6가지네요. 6가지에 대한 기능들, 이 6가지 기능을 배워봤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이제 총 3번에 걸쳐서 치수를 입력하는 명령어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 삼각법이라고 있습니다. 삼각법.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사용하는 게 삼각법입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일각법이라는 것도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 삼각법이라는 것과 일각법 이 차이점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우리가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하는 삼각법 이거를 어떻게 투상을 하는지, 투상을 해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